C샵에는 문자열을 다루는 도구가 3가지 있습니다. 스트링 빌더, 그리고 스팬입니다. 이름만 보면 다 비슷해 보이지만 메모리를 다루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이 세 도구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고 나면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써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인벤토리 화면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템 정보를 문자열로 조합해서 UI에 표시하는 코드입니다. 세 번째 줄, 스트링 인포를 만드는 부분을 보세요. 더하기 연산자로 아이템 네임, 레벨, 어택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코드, 얼마나 많은 메모리를 사용할까요? 프로파일러를 열어보면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매 프레임마다 힙 할당이 무려 4회에서 5회 발생합니다. 60fps 기준으로 1초에 240개에서 300개의 쓰레기 문자열이 생깁니다. 아이템 네임이나 레벨이 전혀 바뀌지 않았는데도 말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스트링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면 답이 나옵니다. 먼저 레스토랑 비유로 세 도구의 차이를 직관적으로 이해해봅시다. 스트링은 완성된 요리입니다. 접시에 담겨 나온 요리는 손댈 수가 없죠. 소금을 더 넣고 싶어도 새 접시에 처음부터 다시 담아야 합니다. 기존 접시는 버려집니다. 스트링 빌더는 주방의 큰 냄비입니다. 재료를 하나씩 넣고 섞다가 마지막에 접시에 담는 거죠. 냄비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팬은 도마 위의 칼질입니다. 이미 있는 재료를 자르거나 일부만 들어 올립니다. 새 재료를 만들지 않아요. 기존 것을 창문처럼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세 도구의 핵심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스트링은 불변이고 힙에 할당되며 수정할 때마다 새 객체가 생깁니다. 스트링 빌더는 가변이고 힙에 할당되지만 수정은 버퍼에 직접 쓰는 방식이라 훨씬 효율적입니다. 스팬은 힙 할당이 아예 없습니다. 힙 할당 칸을 보세요. 스트링은 매 수정마다, 스트링 빌더는 toString 1회, 스팬은 없음입니다. 이 차이가 성능을 결정합니다. 각 도구의 본질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스트링은 불변 참조 타입입니다. 힙에 할당되며 모든 수정 연산은 새 객체를 만듭니다. 스트링 빌더는 가변 참조 타입입니다. 내부 버퍼에 직접 쓰기 때문에 어펜드는 할당이 없고 toString을 호출할 때만 스트링을 하나 생성합니다. 리드 온리 스팬은 기존 메모리의 일부를 가리키는 읽기 전용 비유입니다. 스택에만 존재하며 힙 할당이 전혀 없습니다. 이 세 줄을 외워두면 코드를 짤 때 도구 선택이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스트링의 불변성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더하기, 리플레이스, 서브스트링 같은 모든 수정 연산은 기존 스트링을 건드리지 않고 새 스트링 객체를 힙에 만듭니다. 다만 C# 컴파일러가 영리한 최적화를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2개에서 4개의 문자열 연결은 string.concat 전용 오버로드가 한 번에 처리합니다. 중간에 임시 객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5개 이상이 되면 파람스 스트링 배열까지 추가로 할당됩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루프 안에서 스트링을 반복 연결하는 경우인데 이건 잠시 뒤에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개 문자열을 더하는 코드입니다.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게 내부에서 어떻게 컴파일 될까요? A 더하기 B를 먼저 계산해서 임시 스트링을 만들고 거기에 C를 다시 더하는 방식으로 동작할 것 같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IL 코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줄을 보세요. string.concat에 3개의 인자를 한꺼번에 넘기는 전용 오버로드가 호출됩니다. 중간에 A 더하기 B 결과물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 문자열을 한 번에 합쳐서 최종 스트링 하나만 힙에 할당합니다. 컴파일러가 이렇게 최적화해줍니다. 하지만 이 최적화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루프 안에서 반복 연결하면 이 최적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습니다. 스트링 빌더의 내부 구조를 살펴볼까요? 스트링 빌더는 내부에 차 배열 버퍼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펜드를 호출할 때마다 이 버퍼에 직접 씁니다. 새 스트링을 만들지 않습니다. 버퍼가 꽉 차면 새 청크를 연결, 리스트로 이어붙입니다. 마지막으로 toString을 호출할 때 모든 청크를 하나의 스트링으로 합쳐서 반환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어펜드는 버퍼에 쓰기만 하므로 힙 할당이 없고 toString을 호출할 때 딱 하나만 할당됩니다. 스트링 빌더의 중요한 특성 3가지를 더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기본 캐퍼시티는 16입니다. 예상 길이를 안다면 new string builder 256처럼 초기 용량을 지정해서 버퍼 재할당을 줄이세요. 둘째, 어펜드에 인트를 넘기면 인트를 오브젝트로 박싱하지 않고 직접 처리합니다. toString을 거치지 않습니다. 셋째, 클리어 메서드는 내부 인덱스만 0으로 리셋하고 버퍼 메모리는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래서 스트링 빌더를 필드에 두고 클리어로 재사용하면 추가 할당이 없습니다. 이번엔 리드 온리 스팬입니다. 스팬의 내부 구조는 단순합니다. 관리 포인터 하나와 길이 인트 하나,
딱 두 개의 필드입니다. 기존 스트링이나 배열의 일부 구간을 가리키는 창, 즉 뷰입니다.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레프 스트럭트입니다. 스팬은 레프 스트럭트로 선언되어 있어서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힙의 박싱이 불가능하고 클래스 필드에 저장하거나 어싱크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제약 때문에 GC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고 힙 할당이 0입니다. 두 메서드를 비교해 봅시다. 위쪽 파스 위드 스팬을 보세요. 네 번째 줄에서 에지 스팬을 호출해서 스트링에 대한 뷰를 만듭니다. 다섯 번째 줄의 슬라이스는 그 뷰의 일부를 다시 가리키는 뷰를 만들 뿐입니다. 여섯 번째 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도 새 문자열 객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포인터와 길이만 바뀔 뿐입니다. 반면 아래쪽 파스 위드 서브스트링을 보세요. 11번째 줄 이후입니다. 14번째 줄의 서브스트링은 원본 스트링에서 5글자를 복사해서 새 스트링 객체를 힙에 만듭니다. 15번째 줄도 마찬가지로 새 스트링을 하나 더 만듭니다. 동일한 결과를 내지만 하나는 할당이 0회, 다른 하나는 2회입니다. 네트워크 패킷파싱처럼 빈번하게 호출되는 코드에서 이 차이는 상당한 GC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IL 코드가 그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위쪽 파스 위드 스팬의 IL을 보면 두 번째 줄 에즈 스팬, 세 번째 줄 슬라이스, 네 번째 줄 슬라이스 모두 밸류 타입 리드 온리 스팬을 반환합니다. 스택의 값을 반환하는 것이라 힙 할당이 없습니다. 반면 아래쪽 파스 위드 서브스트링은 7번째, 8번째 줄에서 콜버트로 서브스트링을 호출하고 스트링을 반환합니다. 각각 힙 할당이 1회씩, 총 2회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차이가 더 선명합니다. 로컬 변수 타입부터 다릅니다. 서브스트링은 스트링 참조 타입이고 에드 스팬 플러스 슬라이스는 리드 온리 스팬 값 타입입니다. 힙 할당은 서브스트링이 호출마다 새 스트링, 스팬은 0입니다. 속도도 다릅니다. 서브스트링은 문자를 복사하므로 ON, 스팬의 슬라이스는 포인터와 길이만 조정하므로 O21입니다. 파싱 작업에서는 스팬이 압도적입니다. 이제 실전 코드 비교로 넘어갑니다. 가장 흔하면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바로 루프 안에서 스트링 플러스 연산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나쁜지 IL 코드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 콘캣 루프를 보세요. 첫 번째 줄, 비포 코드입니다. 7번째 줄에서 result 플러스 i.toString을 반복합니다. 이게 매 반복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생각해 봅시다. i.toString으로 새 스트링이 하나 생기고 result에 더하면서 또 새 스트링이 생깁니다. 100번 반복하면 약 200개의 스트링 객체가 생겼다 버려집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 복잡도입니다. 매 반복에서 기존 리절트 전체를 새 버퍼에 복사하기 때문에 ON-제곱입니다. 12번째 줄, 애프터 코드입니다. 15번째 줄에서 new string builder 256으로 초기 용량 256짜리 스트링 빌더를 딱 한 번만 만듭니다. 루프 밖에서 한 번만 생성합니다. 18번째 줄에서 sb.appendI를 반복합니다. 인트를 직접 넣으면 박싱도 투스트링도 없습니다. 버퍼에 직접 씁니다. 100번 반복해서 추가 힙 할당은 0회입니다. 20번째 줄 투스트링 호출 시에 최종 스트링 하나만 생깁니다. 스트링 빌더 1개 더하기 최종 스트링 1개, 총 2개입니다. IL이 이 차이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위쪽 콘캣 루프의 루프 내부를 보면 두 번째 줄에서 int 32 스트링 호출로 새 스트링이 하나 생기고 세 번째 줄에서 스트링 콘캣으로 또 새 스트링이 생깁니다. 네 번째 줄 st 록자명으로 이전 리절트는 GC 수집 대상이 됩니다. 반복마다 이 짓을 합니다. 반면 아래쪽 빌더 루프 10번째 줄을 보세요. 스트링 빌더 어펜드 인트 32 오버로드가 직접 호출됩니다. 박싱 없고 투스트링 없고 힙 할당 없습니다. 버퍼 끝에 이었습니다. 표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루프 내 힙 할당은 스트링이 반복마다 2회, 스트링 빌더는 0회입니다. 100회 반복 시 스트링은 약 200개의 스트링 객체가 생겼다 버려지고 스트링 빌더는 단 2개입니다. 시간 복잡도도 다릅니다. 스트링은 ON-제곱이고 스트링 빌더는 ON입니다. ON-제곱인 이유는 매 반복에서 이전 리절트 전체를 복사하기 때문입니다. 1번 반복에 한 글자, 2번에 두 글자, 100번에 100글자를 복사하면 총 복사량이 5050글자입니다. n번 반복이면 nn 플러스 1 나누기 2즉 ON-제곱입니다. 이번엔 서버 응답 파싱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줄, 파스베드를 보세요. 패킷의 ID 1234 파이프 스코어 5678 형태로 들어옵니다. 네 번째 줄 주석을 보면 패킷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서브스트링 3셋-3으로 ID 부분을 잘라냅니다. 새 스트링 하나가 힙에 생깁니다. 일곱 번째 줄에서 또 서브스트링으로 스코어 부분을 자릅니다. 또 새 스트링이 힙에 생깁니다. 네트워크 통신처럼 패킷을 자주 파싱하면 이 할당이 엄청나게 쌓입니다. 11번째 줄, 파스굿입니다. 14번째 줄에서 에듀스펜으로 뷰만 만듭니다. 새 스트링 객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16번째 줄, 슬라이스, 17번째 줄, 슬라이스, 둘 다 뷰만 생성합니다. 그리고 18번째 줄에서 int.parse에 리드온리 스펜을 직접 넘깁니다. 단넷 코어 2.1 이상에서 추가된 스펜 기반 파싱 API 덕분에 스트링으로 변환하지 않고 스펜에서 직접 숫자를 읽습니다. 이 메서드 전체에서 힙 할당이 0회입니다. int.parse에 리드온리 스펜을 넘길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넷 코어 2.1 이상에서 추가된 기능입니다. 문자열을 스트링으로 변환하지 않고 스펜에서 직접 숫자를 읽습니다. 예를 들어 int.parse에 다운표로 감싼 1234에 에드 스펜을 호출하면 힙 할당 없이 정수 1234를 반환합니다. 파싱 코드에서 스펜을 쓸 수 있는 핵심 API입니다. 유니티 업데이트에서 UI 텍스트를 갱신하는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배드 업데이트를 보세요. 네 번째 줄에서 스코어와 HP를 더하기로 연결합니다. 이 한 줄이 매 프레임마다 힙 할당을 참여합니다. 일곱 번째 줄 굿 업데이트는 다릅니다. 여덟 번째 줄에서 스트링 빌더를 스태틱 리드온리 필드로 선언해서 한 번만 만듭니다. 매 호출마다 클리어로 인덱스만 리셋하고 어펜드로 직접 씁니다. toString은 마지막에 딱 1회입니다. IL이 이 차이를 정확히 증명합니다. 배드 업데이트를 보면 두 번째 줄에서 스코어에 대해 int 32 toString 호출 새 스트링 할당 1회 세 번째 줄에서 HP에 대해 또 toString 호출 할당 1회 네 번째 줄에서 스트링 콘캣으로 4개를 합치면서 또 할당 1회 총 3회입니다. 굿 업데이트는 다릅니다. 아홉 번째 줄에 어펜드 인트 32 오버로드를 주목하세요. 스코어를 직접 버퍼했습니다. toString이 없습니다. 11번째 줄도 HP를 직접 씁니다. 12번째 줄 toString 딱 1회만 있습니다. 표로 보면 결론이 명확합니다. int 32 toString 호출은 배드 업데이트가 2회, 굿 업데이트는 0회입니다. 스트링 콘캣은 배드 업데이트만 1회 있습니다. 스트링 빌더 어펜드 인트 32는 굿 업데이트에서 2회입니다. 박싱 없이 직접입니다. 총 힙 할당은 배드 업데이트가 스트링 3개, 굿 업데이트가 스트링 1개입니다. 매 프레임 2개 차이가 60fps 기준 1초에 120개입니다. 작은 것 같지만 GC 스파이크를 일으키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함정도 있습니다. 스트링 빌더가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줄 예시를 보세요. 문자열 2개를 연결하는데 스트링 빌더를 쓰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더 나쁩니다. 뉴 스트링 빌더로 힙 할당이 하나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줄처럼 더하기 연산자를 쓰면 string.concat 전용 오버로드가 한 번에 처리합니다.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연결 횟수가 고정되어 있고 4개 이하면 더하기 연산자, 루프 안에서 반복 연결하거나 런타임의 횟수가 결정되면 스트링 빌더입니다. 스펜의 가장 큰 제약도 알아야 합니다. 스펜과 리드온리 스펜은 래프 스트럭트이기 때문에 스택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필드에 저장하려 하거나 어싱크 메서드에서 사용하려 하면 컴파일 에러가 납니다. 직접 보겠습니다. 첫 번째 줄, 클래스 필드에 리드온리 스펜을 저장하려 하면 CS 8345 에러가 납니다. 네 번째 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일곱 번째 줄, 어싱크 메서드에서 사용하려 해도 에러입니다. 10번째 줄에서 스펜을 선언한 뒤 11번째 줄에서 await가 있는데 await 이후에 스택이 전혀 다른 상태가 되기 때문에 래프 스트럭트를 사용할 수 없어서 CS 4012 에러가 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리드온리 메모리입니다. 스펜의 스택 전용 제약을 극복하는 구조체입니다. 래프 스트럭트가 아니므로 클래스 필드에 저장하고 어싱크 메서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 처리가 필요한 시점에 .span 프로퍼티로 리드온리 스펜을 얻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data.add 메모리, 영어 us로 메모리를 만들어 두고 나중에 mem.span으로 접근하는 식입니다. 해결 코드입니다. 첫 번째 줄, 어싱크 메서드에서 리드온리 메모리를 사용합니다. 네 번째 줄에서 add 메모리로 메모리를 만들고 await를 거칩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mem.span으로 리드온리 스펜을 얻습니다. await 이후에 스펜으로 변환하기 때문에 컴파일 에러가 없습니다. 메모리는 스펜처럼 뷰 역할을 하지만 래프 스트럭트가 아니라서 await 경계를 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흔한 실수입니다. 첫 번째 줄 에러 코드를 보세요.
네 번째 줄에서 매 호출마다 뉴 스트링 빌더를 합니다. 스트링 빌더를 쓰는 목적이 할당을 줄이는 건데 오히려 매 호출마다 스트링 빌더 객체를 새로 만들면 의미가 없습니다. 아홉 번째 줄, 올바른 패턴입니다. 열 번째 줄에서 스트링 빌더를 클래스 필드로 선언합니다. 한 번만 만들고 유지합니다. 14번째 줄, 클리어 메서드는 내부 버퍼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사용 위치만 0으로 리셋합니다. 다음 어펜드 때 기존 버퍼를 그대로 재사용하므로 추가 할당이 없습니다. 스트링 빌더를 쓸 때는 반드시 필드에 두고 클리어로 재사용하세요. 이제 C# 버전별 문자열 보관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C# 6 이전에는 스트링 점 포맷이 유일한 선택이었습니다. 두 번째 줄을 보세요. 스코어와 HP가 파람스 오브젝트 배열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줄 주석처럼 인트가 오브젝트로 박싱됩니다. 배열 할당의 박싱까지 성능에 불리한 요소가 두 가지입니다. C# 6에서 $기호 문자열 보관 문법이 도입됐습니다. 가독성은 훨씬 좋아졌지만 컴파일러가 이것을 스트링 점 포맷으로 변환했기 때문에 성능은 이전과 같았습니다. 박싱도 여전히 발생했습니다. C# 7.2에서 스팬이 도입됐습니다. 이 시점부터 제로 얼로케이션 문자열 처리가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 줄처럼 에지 스팬으로 뷰를 만들고 세 번째 줄처럼 int.parse에 스팬을 직접 넘길 수 있게 됐습니다. 파싱 작업에서 할당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C# 10에서 문자열 보관의 내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문법은 동일한 $기호 문자열이지만 컴파일러가 이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C# 10 이상에서는 동일한 $기호 문법이지만 내부가 완전히 다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줄 주석을 보세요.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라는 스트럭트가 사용됩니다. 박싱이 없고 스택 기반 버퍼를 사용합니다. 겉보기에 같은 코드지만 성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표로 비교하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C# 6에서 9까지는 내부적으로 스트링 점 포맷을 사용하고 int 인수는 박싱되어 오브젝트가 됩니다. 버퍼도 스트링 빌더 힙 할당입니다. C# 10 이상에서는 디폴트 인터폴레이티드 스트링 핸들러 스트럭트를 사용하고 int 인수는 제네릭 어펜드 포매티드로 박싱 없이 처리됩니다. 버퍼는 핸들러 내부 스택 또는 풀 버퍼를 씁니다. 최신 C#을 쓰고 있다면 $기호 문자열 보관 그대로 써도 됩니다. 더 고급 기법입니다. 첫 번째 줄 string.create입니다. 결과 스트링의 정확한 길이를 미리 알 때 사용합니다. 네 번째 줄을 보면 string.create의 길이와 상태값 그리고 람다를 넘깁니다. 이 람다 안에서 스팬에 직접 씁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네임을 복사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구분자를 쓰고 여덟 번째 줄에서 id를 직접 포맷합니다. 최종적으로 스트링 한 개만 할당됩니다. 12번째 줄 스택얼록을 스팬과 함께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15번째 줄에서 스택얼록 차 16으로 스택에 직접 16글자 짜리 버퍼를 잡습니다. 힙이 아닙니다. GC가 관여하지 않습니다. 16번째 줄 트라이 포맷으로 이 스택 버퍼에 직접 숫자를 씁니다. 힙 할당이 완전히 0입니다. 단, 스택 크기 제한이 보통 1MB이므로 작은 버퍼에만 써야 합니다. 스택얼록은 스택에 메모리를 직접 할당하는 키워드입니다. 힙을 거치지 않으므로 GC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스팬과 결합하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택얼록 차 128로 버퍼를 만들면 힙 할당이 0입니다. 스택 크기 제한이 있으므로 큰 버퍼에는 쓰지 마세요. IL이 이를 확인해줍니다. string.create는 두 번째 줄처럼 string.create 제네릭 메서드 하나만 호출합니다. 내부에서 스팬으로 직접 쓰기 때문에 최종 스트링 한 개만 할당됩니다. 스택얼록은 다섯 번째 줄 로컬록 명령어가 핵심입니다. 스택 프레임에 메모리를 잡는 IR 명령입니다. 여섯 번째 줄에서 그 스택 메모리를 스팬으로 랩핑하고 일곱 번째 줄에서 트라이 포맷으로 직접 씁니다. GC가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정리입니다. 상황별로 도구를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UI 텍스트를 표시하는데 값이 잘 바뀌지 않는다면 스트링, 최초 1회 할당이면 충분합니다. 매 프레임 UI를 갱신해야 한다면 스트링 빌더를 캐싱해서 사용하세요. 갱신마다 toString 1회만 발생합니다. 네트워크 패킷을 파싱할 때는 read only span, 힙 할당이 0입니다. 루프 안에서 문자열을 조합할 때도 스트링 빌더, toString 1회입니다. 문자열 2개에서 3개를 고정으로 연결할 때는 더하기 연산자, concat 1회입니다. 그리고 극한 최적화가 필요한 핫패스에서는 스택얼록과 스팬 조합으로 힙 할당을 완전히 제거합니다. 이 표를 기준으로 도구를 선택하면 문자열 관련 GC 문제를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